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양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 로보틱스 인수 소식에 이 로봇주에 대한 투심에 불이 붙었고 또 제2의 우한폐렴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 진단키트 주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올라있는지 살펴보면서 내일장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가 계열사 DB금융투자와 DB하이텍과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작년 매출 대비해서 각각 17%와 8%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계약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집니다. 이러한 소식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일장에 체크해보시죠. 코미코가 KB증권과 5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주가 안정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이뤄지고 7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주가는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컨택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운용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4억 원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위성지상 안테나 시스템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는 매출액 대비 9% 수준인데요. 공시가 나온 직후 주가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세 가지 먼저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규장에 이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도 의료기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맥 ICS는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2의 우한폐렴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수젠텍과 랩지노미스 등 이 관련주 전반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주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레인보 로보틱스 인수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규장에서 로봇 관련주 주가가 급등했죠. 이에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자극됐는데요. 현재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린 PTS 현재 5% 넘는 시세 뿜어내고 있고 유니캐스트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에도 이 훈풍이 이어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GSSG 글로벌입니다. 현재 1%대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입니다. 이 정치 테마주인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진시스템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정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도 대형 의료기기 기업과의 200억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마무리했었는데요. 현재는 차익 실험 매물이 쏟아지면서 1%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코오롱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1% 하락을 그리고 있는데요.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를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여전히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시간을 거래해서 3%대로 하락하다가 현재는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공시가 나와서 좀 희망 회로를 돌려봤는데 역시나 아니더라고요. 공시 내용 어땠을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공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2호 인수를 하겠다인 것 같아요. 그룹에서는. 근데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시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급락이 나온 11월 달 이후에 계속적으로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12월 초에 나왔던 게 이제 제2호 인수를 하지 않겠다. 사실 금융감독원에서도 지금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당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수그룹 쪽에서는 우리가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감원에서 또 12월 23일 날 재공시 요구를 한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12월 3일 날 그 나왔던 뉴스가 뭐 확정된 바 없다라는 뭐 내용의 그런 좀 소식이 또 나왔는데 좀 살펴보면요. 이거는 사실 뭐 해석의 나름이고 네. 뭐 이수페타시스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은
약간 이 공시 내용에서 부정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좀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또 거꾸로 보면 또 그렇죠. 철회가 논의 중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네, 맞아요. 있을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네. 이거를 우리가 뭐 딱 답을 정해놓고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공시 내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이게 12월 3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제2호 인수 포기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이제 이수그룹 쪽에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공시가 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월 2일 날, 그러니까 오늘 재공시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지금 확정된 바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인수를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사실 뭐냐면 12월 11일 날 그 금감원에서 지금 여기 이수그룹 쪽에다가 이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수그룹 쪽에서 이거는 서명을 해갖고 제출을 한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공시 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한 상당한 주의에 대해서 뭐 직접 확인 검토한 결과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 허위 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사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니까 금감원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월 11일 날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지금 금감원에서 공시를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인즉슨 뭐냐면 12월 11일 날 이수그룹 쪽에서는 우리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금감원에 얘기를 했는데 12월 23일 날 금감원에서는 이수페타시스 너네 이거 좀 잘 수정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금융감독원에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다시 요구했어요. 12월 23일 날. 근데 지금 공시 나온 거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제2호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라는 거야 모르겠는데 저도 이것만 보면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금감원에서 왔다 갔다 한 서신 내용들을 봤을 때 유출을 해보자면 이수그룹 쪽에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유상증자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하고 정정해야 될 게 없다라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금감원에서 다시 한번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시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최종적으로 공시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내용이라면 저는 제2호 인수 포기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좀 다르게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뭐 포기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금감원과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을 때는 입장을 굳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수그룹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실 이수그룹 쪽에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금감원에서 계속 제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수그룹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과거에 지금 두산도 박앤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노이즈는 주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업이 막 돈을 잘 벌고 좋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투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이수그룹주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럼 제2호 인수를 하니 많이 결론이 나는 게 아마도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안 돼라고 했을 때 이수그룹 쪽에서 우리는 할 건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계속 오고 가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노이즈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주식시장에서 뭐 불확실성이나 노이즈나 리스크 이런 단어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인수 유무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투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장에서 20% 넘게 상승했던 수젠텍이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79%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시젠 같은 경우에도 6% 넘게 상승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7.23% 상승하면서 1,750원 선, 25,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뭐 바이러스 설이 돌더라고요. 네. 오후장부터 갑자기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시간에서도 움직이는 걸 보면은 좀 이런 이슈가 더 확장이 되는 건가요, 대표님? 솔직히 이런 이슈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와 확산이 됐다. 그리고 구체적인 규모, 심각도 이런 것들은 뉴스를 통해서 정말 정확한 정보들을 좀 제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아직 파악된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굉장히 투심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지금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일례로 이제 코로나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공포를 정말 확산시켰었는데 원숭이 두창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기가 한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저희 일상생활에 어떻게 타격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 코로나 때 정말 급격하게 크게 올라왔다가 크게 밀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 많이 벌어들였던 그런 현금들이 이제는 많이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일봉상으로 차트를 보게 됐었을 때 이 주기를 제가 3, 4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주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커져주는 이 시기들을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3, 4개월 내지는 4, 5개월 정도의 원숭이 두창. 요번에는 이제 중국 폐질환 관련, 폐호 관련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질병은 안 나오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크게 쏘아 올렸다가 크게 빼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좀 밑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까지는 보여왔었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수젠텍뿐만 아니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면서 좀 올라왔는데 근데 시젠이라던가 휴마시스라던가 미코바이오메드라던가 이런 굉장히 코로나 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코로나 관련주로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셨었던 종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적자로 돌아선 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슈가 갑자기 소멸이 되면은 그러면 갑자기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가치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투자를 원하시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좀 시선을 돌리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 4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메가 ECS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수젠텍, 시젠, 국제약품 같은 종목들 6에서 7%대 시세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 보일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상담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4251번 님이세요. 국제약품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6,900원에 비중을 10%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셔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항생제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감이라던가 이러한 폐렴이라던가 이런 거 유행할 때 되면은 시세를 빠르게 줬다가 그 이후에 빠르게 또 빠지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차트를 좀 주봉으로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2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 이슈, 그런 항생제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던가 이러한 감염병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주가는 상승했다가 그대로 빠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상승하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까지 오른다라고 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7,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수가가 지금 6,900원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이슈화가 되면서 7,000원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비중을 저기서 한 5% 정도는 줄이고 그 나머지를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상승 때 7,000원까지 만약에 못 가고 빠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6,000원대, 6,500원대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서
좀 계속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주요 제품들을 보시면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이 항생제가 매출의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항생제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치료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회사는 항생제로 가장 유명하고 또 저만액에 대한 매출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항생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뭐 그런 폐렴이라던가 어떤 감염병이 돌 때마다 좀 단발성으로 좀 뭐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와 주면서 연속적으로 시세를 못 내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면 항생제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슈들이 또 잠잠해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빠져 내려오게 되고 앞으로 뭐 회사가 성장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차라리 좀 당분간 시세가 만약에 나와준다,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나와주면은 조금 더 보셔서 6,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약품 6,000원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는 매도도 한번 고려해보자.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분 꼭 익절하시거나 아니면 매수가에서 탈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약품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 오늘 정규장에서 9% 넘게 상승했는데 현재 시간에서 좀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양자 암호 관련주는 뭐 아이온큐랑 같이 주가를 연동해서 봐야 되나요? 시간에서 지금 좀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이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우리나라 직접적인 관련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뭐 아이온큐부터 시작해서 퀀텀 컴퓨팅, 리게팅 컴퓨팅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 하락이 나오면은 같이 동반해서 빠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엑스게이트는 좀 그 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관련주가 명확하게 있다라기보다는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양자 컴퓨팅 관련주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통신 장비 쪽, 5G라던가 이런 쪽 오픈랜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물론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이게 결국에는 돈이 언제 벌지 아직 모르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서비스가 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2030년 이후라는 얘기도 있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굉장히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라고 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대부분들이 어떤 테마성으로 좀 올라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좀 나는 그래도 이쪽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미국 주식을 보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통신 장비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2배가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대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통신 장비 쪽을 본다면 혹시 종목으로 본다면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차라리 보실 거면은 솔리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솔리드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부각이 됐지만 사실 이 기업은 통신 장비 관련 기업이고 이노와이어리스랑 이제 HFR이라던가 이런 기업들과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솔리드가 좀 저는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이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솔리드 실적을 보면은 지금 이 회사가 시총이 4천억대인데 지금 매출이 3,300억. 작년,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예상치가 영업이익도 3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5G 기업들 중에서 이 정도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거의 손꼽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솔리드가 왜 이렇게 실적이 나오냐? 유럽에서 지금 이미 오픈랜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사실 솔리드가 이러한 그런 오픈랜과 관련된 글로벌 3위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픈랜 관련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가 시작되고 나서 만약에 화웨이를 더 추가적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 오픈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유선 통신 장비가 있고 무선 통신 장비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무선을 쓰잖아요. 근데 기존에 깔려있던 유선 장비들을 화웨이를 썼다 그러면은 무선 장비도 원래는 화웨이를 써야 돼요. 이 오픈랜을 도입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런 통신 장비 쪽이 군사적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보면은 안드로이드 폰이랑 아이폰이랑 이번에 C 타입으로 합쳐졌죠.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5핀 타입을 고집했던 아이폰에서 애플에서 바꾼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뭐 에릭슨이라든가 노키아라든 통신 장비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유선 장비를 화웨이를 쓰면은 무선 장비를 노키아나 에릭슨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픈랜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2기가 들어서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러한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화웨이랑 ZTE라는 기업이 중국 기업이 전 세계 43%의 거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오픈랜이 도입이 되고 지금 트럼프가 이쪽으로 가속화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양자 암호 테마주보다는 5G 통신 장비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솔리드 탑픽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